꽃님이님들,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본 영상에서 다루는 주제는 투자 권유도 절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이 배우면서 알아보자의 취지입니다. 더 좋은 내용이 있거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저에게도 말씀 주시면 감사히 생각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화폐 가치가 말이 아니에요. 금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환율도 참. 지금 이 흐름 그냥 보고만 계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일반 가정의 자산 관리를 돕고 시장의 흐름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꽃님이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죠. 주식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미 늦었다고,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라고요. 이런 속도의 변화를 거의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크게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과 참여한 분들 사이의 간격이 눈에 보이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면 주가가 또 올랐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생활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더 들어가는데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예요. 이게 바로 많은 꽃님이들이 느끼시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왜 지금이 마지막 준비 시간일 수 있는지 아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10년 뒤에 정말 큰 후회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즘 주식 이야기 들을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신 분 계신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주식이 오른다는데 나는 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고요. 68세 되신 형님인데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전에 조금 해봤다가 마음고생을 크게 한 뒤로 아예 관심을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바로 저도 포함이기도 합니다. 잘 공부하고 하세요. 낱말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해요. 지인 추천으로 어떤 종목을 샀는데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대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분은 매달 조금씩 사 모았던 게 이제 목돈이 됐고, 동생분은 연금처럼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계시더랍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만 흐름에서 빠진 것 같다고요. 남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만 겁먹고 멈춰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앞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뒤처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어요. 정보를 몰라서도 아니었고요. 뉴스도 열심히 보시고 경제 공부도 나름 하셨던 분입니다. 단지 너무 늦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한 번 실패했던 기억이 20년 넘게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 사이 시장은 몇 번이나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고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형님은 그 기회를 모두 놓치셨던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자산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마지막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식이 오르는데도 우리는 왜 체감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은 가진 만큼 오르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 수익을 내면 10만 원이 생깁니다.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10%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이 생기죠. 같은 시장, 같은 수익률인데 결과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상위 20% 가구는 자산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반면 하위 20% 가구는 주식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시장이 오를 때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요? 당연히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수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이 무섭다며 평생 멀리 했는데 결국 오르는 시장에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셨어요. 예금 이자로는 물가 상승도 따라가지 못했고 그 사이 주식 투자를 한 친구들과의 자산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이걸 깨달았을 때 김영수 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겁먹고 있는 사이에 기회를 다 놓쳤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이라도 흐름에 참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넣으실 필요 없어요. 월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장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리 시장이 올라도 내 몫은 없어요. 안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함께 오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않는 겁니다. 급하게 몰빵하면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참여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시장 밖에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게라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됐어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도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월급은 매년 2%, 3%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10%, 20%씩 오르기도 합니다. 이 격차가 쌓이고 쌓이면 몇십 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72세 박정희 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시고 퇴직금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공무원 생활을 한 동기는 지금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 동기분은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주식에 투자했던 겁니다. 박정희 님은 월급을 모두 예금과 적금에 넣으셨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사이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결과는 달랐던 거예요. 박정희 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게 아니라 번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자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남 탓만 하며 멈춰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탓해봤자 바뀌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구조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모두가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가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작은 돈으로도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한 주라도 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배당도 받고 의결권도 가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규제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부자들만 주식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우리도 그 흐름에 참여하는 게 답입니다. 미국을 보면 일반 가계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의 가정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67세 이순자님은 작년에 ETF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한 번에 사는 상품이에요. 개별 종목을 고르는 부담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님은 매달 30만 원씩 ETF를 사고 계세요. 1년이 지나니 원금도 모이고 수익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님이 좋아하시는 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어느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장 전체가 오르면 내 자산도 오르는 구조니까요. 물론 시장이 내릴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는 걸 이제는 믿으신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ETF, 미국 S&P 500 ETF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에요. 개별 종목 공부할 시간 없으시면 이런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달 수익률 보고 일희일비하시면 오래 못 가요. 최소 3년, 5년은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방식 해볼 만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쉽게 팔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팔았어요.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과거와 다른 상승의 성격이에요. 예전에는 단기 투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빨리 사서 빨리 팔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배당도 받고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70세 최민호 님도 투자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팔았대요. 떨어질까봐 무서웠다는 거죠. 그런데 몇 번 반복하다 보니 깨달으신 게 있습니다. 팔고 나면 더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타이밍을 못 잡아서 결국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좋은 회사를 사면 그냥 들고 계신데요. 시장이 흔들려도 너무 자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생활을 즐기세요. 그게 오히려 수익률도 더 좋았다고 하십니다. 실천 방법은 시장을 너무 자주 보지 않는 겁니다. 매일 주가 확인하면 감정이 흔들려요. 오르면 욕심나고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 감정에 휘둘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포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요. 폭락, 위기 이런 단어들로 사람들 관심을 끌죠. 그걸 다 믿고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르면 바로 파는 편이신가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본론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술 성장과 제도 변화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분야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의 정책 지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국내 연구기관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과거 10년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예측해요.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65세 정현숙님은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대요. 인공지능이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도통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알 필요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 기술을 만드는 대표 기업 몇 개만 알면 됐던 거죠. 정현숙님은 지금 관련 ETF에 투자하고 계세요. 기술주 ETF, 2차전지 ETF 이런 식으로요. 개별 기업을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흐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수익도 괜찮았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공부 범위를 줄이고 핵심만 보는 겁니다. 모든 종목을 다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대표 산업, 대표 기업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유행에만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뭐가 뜬다더라 하면 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진짜 미래 가치가 있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변화 느껴지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흐름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종목 선택입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면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시죠. 그런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종목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실수의 시작일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오른다더라 하는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추천은 대부분 그 사람 상황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추천한 사람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남의 추천에 휘둘리지 마세요. 투자는 결국 내 돈으로 하는 겁니다. 손해보면 나한테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TF로 기본을 만드는 겁니다. 코스피 200 ETF 같은 상품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해도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ETF를 추천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수익이 적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대박은 안 납니다. 하지만 쪽박도 안 나요. 꾸준히 시장 평균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부담 덜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치 투자입니다. 저평가된 회사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탄탄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겉보기에 재미없을 수 있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다들 모를 때 사서 나중에 알려지면 파는 거죠.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도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만 쫓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재무가 탄탄한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빚이 적고 현금이 많은 회사, 매년 꾸준히 이익을 내는 회사, 배당을 성실하게 주는 회사.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큰 실수는 안 합니다. 증권사 앱에 가면 이런 정보들 다 나와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변화를 읽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변화에 의지가 있는 회사를 보는 거예요. 경영진이 바뀌었다든지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문제 많은 회사는 무조건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변화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하면 수익은 큽니다. 흐름을 관찰하세요.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하고 뉴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면 조금씩 더 사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은 변화를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배당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당주는 매년 배당금을 주는 주식입니다. 예금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꽃님이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월급이 없어도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보탤 수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3%, 4% 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죠?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배당은 계속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쉬워요. 73세 한영미님은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는데 분기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배당주를 고를 때는 배당을 꾸준히 준 이력을 보세요. 올해만 주고 내년에 안 주면 의미가 없어요. 10년, 20년 계속 배당을 준 회사가 안전합니다. 배당 성향도 확인하시고요. 이익의 얼마를 배당으로 주는지 보는 겁니다. 너무 높으면 회사가 무리하는 거고 너무 낮으면 주주한테 인색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부자 되려고 하시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돼요. 레버리지 쓴다든지 고위험 종목에 몰빵한다든지 하게 되죠. 그러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앞을 보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꽃님이들이 60대, 70대에 시작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75세에 시작하셨는데 이제 80세가 되셨지만 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5년 전에 시작하길 잘했다고 안 했으면 지금 더 후회했을 거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계좌 만드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10만원, 20만원으로 ETF 하나 사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은 위험하다는 상식만 붙잡고 있으면 시장은 계속 멀어집니다. 물론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면 적어도 흐름에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운 상식, 주식은 도박이고 위험하다는 생각,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달라졌어요. ETF 같은 안전한 상품도 많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도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졌죠? 30년 전 주식시장과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30년 전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요?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돈 넣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로 기본을 만들고 여유가 되면 가치 있는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배당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격차는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시장이 오르는 동안 내 돈은 예금에만 있으면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요.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겁니다. 왜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기회를 놓쳤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참여라도 시작하면 선택권은 내 손에 남게 됩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하면 10년 뒤에는 목돈이 됩니다. 거기에 수익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큰 자산이 만들어져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도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죠. 제가 20년 넘게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10년 중에서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시작하는 게 하루 빠른 거예요. 오늘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주식이 무섭다는 생각부터 내려놓고 공부가 아닌 이해의 관점으로 다시 보시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책도 읽어야 하고 차트도 봐야 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면 돼요. 시장이 왜 오르는지, 내가 왜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증권 계좌 하나 만드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계좌 만들고 나서 바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앱을 깔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두 달 지켜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ETF 10만 원어치 사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10만 원 가지고 연습하는 거니까 부담 없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이럴 때 이런 기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면 금액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월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1년, 2년 천천히 배우면서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달 100만 원 넣었다가 다음 달 안 하는 것보다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자산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꽃님이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